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둑퀸입니다. 오늘은 한 칸 높은 협공의 변화에서 프로들조차도 어려워서 피할 때가 많은 날일자 씌움 이후에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으로 이수를 검토를 해보면 변수가 참 많아서 버그도 종종 일어나는 아주 어려운 변화이니까요. 기원급수로 적어도 3급 이상 정도 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강좌입니다. 그럼 강좌에 앞서 바둑킨 채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한 칸 높은 협공에서 지난 시간 첫 번째 시간에는 한 칸 띄움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한 칸을 띄면 이제 날일자로 받아주는 자세가 제격입니다. 그래서 이 한 칸 높은 협공에서 만약에 가장 어려운 변화를 꼽으라면 오늘 제가 강좌를 준비한 이 날일자 씌움의 변화인데요. 이렇게 날일자로 씌웠을 때는 가까이 놓여 있는 이 백도를 이용하여서 바로 나와서 끊겠다라는 의도입니다. 자, 이렇게 끊었을 때는 이러한 형태의 이제 두 칸 협공에서부터 뭐 한 칸 협공, 그리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한 칸 높은 협공에서도 뭐 많이 이제 바람개비 형태가 일감으로 이제 떠오르실 것 같아요. 이제 익숙한 형태인데, 근데 지금은 이제 돌이 두 칸에 놓여 있을 때는 약간 여유가 있어서 백이 늘더라도 좀 뭔가 빠져나갈, 받전자 사이를 빠져나갈 후속 수단이 남아 있는데 지금은 백의 형태가 꽤 견고해요. 그래서 이러한 전투가 일어났을 때 흑은 이제 날일자 정도 둘 수밖에 없는데 이제 백이 한번 붙여놓고 흑이 늘어서 받을 때 또 이때도 변으로 진출을 엿보는 또 이렇게 가만히 늘어서는 행마가 좋아서 흑도 이제 넉점을 살리려면 날일자로 달려야 하거든요. 이때 이제 백이 먼저 변으로 이제 두 점을 압박하면서 이제 두 칸을 띄어서 쉽게 탈출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백이 만족스러운 결과입니다. 자, 만약에 이 날일자 시움에 이제 나와서 끊게 된다면 이제 보통은 우측으로 늘어두는 것이 일감인데요. 지금은 이제 백이 늘었을 때 바람개비형 전투에서 백의 배석이 지금 우군이 하나 놓여 있는 돌의 위치가 꽤 괜찮기 때문에 백이 조금 좋은 결과를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흑은 우측으로 느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는 아주 강하게 백돌에 좀 압박을 주어야 합니다. 막는 수가 정수가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백도 두 점이 몰려 있으니 당연히 두 점 머리를 젖혀서 이제 궁도를 넓히면서 또 흑도를 압박해야 되겠죠. 외길 수순이에요. 기억하기 쉬우실 겁니다. 이때 만약 이제 흑돌의 약점을 호구로 그냥 지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럴 때는요, 중앙의 백돌의 약점을 지금 흑이 중앙 진출하는 수가 있는데 진출하는 수를 없애기 위한 이 붙임수가 모양의 맥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받아준다면 선수로 느는 수가 이제 백의 권리가 되고 다시 또 먼저 이렇게 귀를 살면서 두 점을 압박해 갈 수가 있겠죠. 이 진행은 흑이 망했고요. 그래서 흑도 이 붙임을 당하게 되면 지금 이미 곤란한 상황인데 좀 임시방편으로 선수를 잡기 위해서 단수를 한번 치고 그 다음에 귀를 이렇게 공략을 해 갈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이렇게 끊어놓고 늘었을 때 흑이 이미 좀 많이 당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한 칸 뛰는 수가 정수인데 이러한 형태를 이제 나중에 이제 밀고 또 밀었을 때 흑이 또 계속해서 받아주어야 되는 형태거든요. 그리고 다시 또 귀로 이렇게 붙여갔을 때 이 형태가 이제 백이 잡히더라도 지금 보시면 잘 잡히지도 않습니다. 왜냐면 추후에 한번 찌르고 일선을 꼬부리는 수가 선수여서 좀 보시면은 직사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형태예요. 물론 나중에 살아두는 것이 좋고요. 사는 뒷맛을 남겨둔 채로 흑도를 압박할 수 있겠는데 여기서도 변으로 그냥 막는 수보다는 건너붙여서 돌을 사석으로 활용해서 두 점 잡히는 수가 있죠. 그래서 흑도 백 두 점을 잡으러 갈 수밖에 없는데요. 최대한 돌을 키우면서 흑도를 뭉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단수를 쳐서
따낼 때 다시 두텁게 지켜놓게 되면 흙도 백을 잡으러 갔을 때 먹여침을 당하게 되면 그냥 잡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한눈에 보더라도 비기 일어나는 형태예요. 그래서 흙이 안 되기 때문에 흙도 둔다면 일단은 아색연우 살타죠. 일단은 먼저 이렇게 살아두어야 되는데 보시면 귀에서의 사활이 물론 당장 살리진 않습니다. 지금 백이 이미 7대3 정도로 우세한 상황인데요. 이렇게 찌르고 막고 일선을 꼬부리는 자리가 선수죠. 그래서 흙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사는 수가 남아 있어요. 두고두고 이 사는 수가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백의 두터움이 좀 빛을 발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설명을 드리면 일감으로 떠오르는 약점을 지키는 호구 자리의 이 지킴은 흙으로서는 느슨한 행마다라는 겁니다. 백의 붙임의 자세가 지금 이 모양에서의 맥점이고요. 사실 뭐 정석 하나만 놓고 굳이 암기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강좌 보실 때 크게 도움은 안 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정석 강좌 진행을 하면서 이러한 이제 맥점들을 많이 보여드리거든요. 그래서 실전에서 만약에 이와 유사한 좀 약간 비슷한 형태가 나온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느는 것은 후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흙돌에 어떤 압박도 줄 수 없는 상황인데 먼저 이제 물어봄으로써 흙이 받아주면 이제 선수를 잡을 수 있는 거고요. 또 만약에 흙도 선수를 잡기 위해서는 악수의 단수 교환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변화는 백이 돌을 버리더라도 우세한 결과였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수순을 하나하나 짚어보면 여기까지는 외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때는요, 흙이요, 최대한 백의 모양의 흠집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 단수를 쳐서 백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빵 따내면 30짜리예요. 굉장히 두텁고요. 백은 나와야 되는데 다시 한 칸을 띄어서 최대한 백도를 압박하면서 약점을 지키는 거예요. 당장 백으로서 끊고 싶은 심정인데 만약에 끊는다면 흙으로서는 사석작전의 맥점을 이용해서 좀 많은 이득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좀 이런 돌림을 당하게 되면 굉장히 괴롭거든요. 포도송이로 똘똘 뭉치게 되죠. 그리고 다시 약점을 지켰을 때 여전히 흙 두 점이 준동하는 뒷맛이 남아있어요. 일선으로 차렷을 하면 귀에 이제 추궁하는 수와 변에 진출하는 수가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백도 한 번 더 지켜두어야 되는데 다시 중앙을 이어서 두게 되면 이 결과는 흙이 약 65% 정도로 우세한 결과입니다. 사석작전의 좀 묘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장문을 씌워서 백도를 돌려가는 수가 유력하기 때문에 백은 당장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백으로서는요, 어떻게 행마를 해야 될까요? 일단 당장 끊고 싶은데 씌우는 자세가 좋아서 지금 백이 돌 수 있는 최선은 밀어가는 수예요. 중앙을 밀어서 원래 4선은 밀지 말라라는 건데 지금은 전투에서 가릴 상황이 아닙니다. 일단은 밀어서 4번까지는 절대 선수이니 늘어놓게 만들고요. 이 다음부터가 중요한데 여기서 참 재밌습니다. 인공지능으로 검토를 해보면 첫 번째 추천수로는 끊으라고 나와요. 그런데 이 끊는 수가 당장은 최선이라고 하지만 점점 두었을 때 승률이 좋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차렷으로 늘어서 두는 자세가 좀 좋고요. 변의 진출을 엿보고 있죠. 만약 귀를 산다면 변으로 나오는 자세가 제격입니다. 좀 흙이 쉽게 나오면서 백이 실속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변을 막아서 진출을 막고 싶은데 여기서 이제 또 어려운 수상전이 발생하죠. 한 칸을 띄고 붙이고 젖히고 늘었을 때 수상전이 발생하는데 이 수상전은 보시면 빅이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서로 진모양을 만들면서 붙이는 수가 있어서 백도 막아야 되는데 치중을 가고요. 네, 절묘합니다. 백
또 치중을 가고 흙도 막아서 두어야 하는데 서로 집을 만드는 비계 형태예요. 이렇게 진행이 되었을 때 결과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실전에서 이제 빅이 일어나는 상황이 종종 등장하는데 항상 먼저 보셔야 할 것은 누가 선빅이냐, 누가 선수인지 호수인지를 살펴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흑이 선수를 잡았기 때문에 대세점을 차지하게 되면서 흑이 꽤 우세한 결과를 가져갔습니다. 백이 안 되고요. 그래서 수상전에서 빅이 일어나지만 흑이 선빅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결과가 한 수 한 수 두다가 보면 흑이 좋은 결과예요. 뭐 혹시 궁도를 이렇게 채워서 수상전을 한다고 해도 이 변 쪽으로 삐져나가는 순간 또 백이 곤란합니다. 계속 이렇게 비실비실 나오는 것 같지만 수를 진행하다 보면은 흑의 수가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또 이런 식으로 가다가 또 수상전에 들어가면 백이 곤란한 결과입니다. 조금만 더 보여드리면 수상전에서는 이곳을 집 모양을 좀 넓게 좀 궁도를 넓히는 척 하면서 다시 단수를 쳐서 패를 들어가는 것이 가능한데요. 그런데 패감이 보시다시피 지금 뭐 이런데 패감이 도처에 많이 남아 있어서 흑이 2패를 가지고 걸었을 때 흑이 2패를 걸었을 때 백이 곤란하더라고요. 흑이 패감이 많아서. 네, 조금은 어려운 단계이긴 합니다만 이 선은 사실은 패망선이라고 하여서 이제 과거에는 뭐 이선 쪽으로 돌이 흘러가면 이선 쪽에 그 가는 사람이 많은 경우가 많다라고 저희가 좀 고정관념처럼 인식되어 있는데 실제로 인공지능 시대에서는요, 이선으로 돌이 가면 뭐 수상전에서도 유리하고 우세를 가져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과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뒷문이 열려 있는 거죠. 수가 늘어날 수 있고 또 틀어 막기에도 좀 어렵고 계속해서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좀 수를 늘릴 수 있어서 좀 흑이 괜찮은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뻗는 수가 지금 이 모양에서 맥점이에요. 양쪽을 맛보기로 변의 진출을 막으면 귀에서 수상전으로 흑이 선빅이 나오는 상황이었고요. 늘어서 선수빅입니다. 만약에 귀를 지킨다면 변 쪽으로 진출해서 네, 또 변에서 실속을 차지하게 되면서 흑이 우세한 결과입니다. 자, 끊어가는 수는 좋지 않아요. 그리고 이미 백이 여러 번 밀어두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벽을 쌓았기 때문에 조금 더 강수로 흑을 공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강수는 어디일까요? 사실 이런 모양에서 혹시 귀를 지킨다면 아마 연구가 잘 안 되어 있는 이 모양을 처음 두시는 분들께서는 일단은 먼저 살아야지 하고 이렇게 귀를 지킬 것 같은데 이렇게 만약에 지키면 흑의 모양에 탄력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붙이고 젖힐 때 이어놓게 되면 뭐 중앙 쪽으로 막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러한 단수는 기분만 냈지 중앙으로 진출하면서 또 백돌이 갈라지게 되는 형태예요. 백이 아주 곤란하고요. 뭔가 중앙으로 막아야 되는 그런 형태인데 보시면은 이 패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중앙에 진출하는 패감을 사용할 수가 있어서 백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백은요, 좀 흑은 이러한 행마가 이제 탄력을 갖추는 패맛을 남기면서 또 중앙 진출을 엿보는 아주 탄력적인 기민한 행마인데 백으로서 공격할 때는 최대한 좀 강하게 뒷맛 없이 우직하게 지금은 이렇게 철조를 내리는 행마가 이 모양에서의 최선입니다. 자, 이러한 형태가 프로들 실전에서도 정말 많이 나오는 정석 중 하나예요. 그러면 흑도 날일자를 두고 붙이는 수까지는 외길입니다. 뭐 다른 변화는 일체 없어요. 자, 여기서부터가 사실 선택이 한 두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일단 가장 먼저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으로 익히셔야 될 변화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 형태에서 흑이 수상전에 그냥 백을 잡으러 가는 건 안 돼요. 이렇게 치받고 젖혔을 때는 흑도 약점이 바로 남아 있어서 찌르고 끊어갑니다. 수상전 할 땐 항상 돌을 이렇게 버리면서
상대 돌을 몰아가는 것이 이제 수상전에서 맥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이제 단수까지 여러 번 친 다음에 장문을 씌웠을 때 흙이 아주 곤란한 형태예요. 바둑이 거의 끝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뭔가 당장은 안 되니 이런 식으로 입구자를 두어서 끊어가는 약점을 지키면서 두고 싶은데, 이 형태도 백이 수가 또 늘어나는 상황이더라고요. 뭐 찔러 놓고 이런 자리를 이렇게 건너갔을 때 또 수가 늘어나는 상태여서 흙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흙은 이 치받는 수가 이제 부분적으로 자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보류하는 것이 좋은데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는다든지 하는 것은 백이 늘었을 때 또 백을 잡으러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입구자를 두더라도 호구를 치더라도 전부 다 막아주고, 만약에 잡으러 가려면 뭐 이런 자충수를 두어야 되는데 요 자리가 자충이라는 거죠. 약간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변화에서 정확하게 수상전의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짚어드려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형태에서 백이 제대로 되는 건지 한 번만 더 확인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방금 전 보여드렸던 변화에서 제가 설명이 미흡한 것 같아서 잠시 인공지능으로 확인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수상전이 벌어지는 상황인데, 이제 흙이 먼저 수를 중앙 쪽을 이어서 약간 늘릴 수는 있어요. 이제 선수로 한 수의 자리를 두 수로 늘리는 효과는 있는데, 이제 수상전을 했을 때 백도를 온전히 제압할 수는 없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이 붙이는 수가 있어서 수가 늘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교환을 한 다음에 여기서 정확한 수수는 먼저 찌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먹여쳐서 따낼 때 다시 찌르고, 흙도 수를 이렇게 메워서 받을 수밖에 없는데, 다시 이렇게 이제 백이 수를 늘려갔을 때 이 형태가 서로 빅이 일어나는 형태예요. 그런데 이제 보시다시피 백이 꽤 두텁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누군가 한쪽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이렇게 빅으로 타협이 일어났을 때 이제 백의 외세가 더 두터워서 백이 우세한 결과이고요. 그래서 흙은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수상전의 형태에서 일단은 나를자를 두는 것은 당연한 수고요. 붙였을 때 여기까지는 외길입니다. 이때 흙이 이 자리를 두는 순간 약간 자충이 들어가게 되면서 결과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수상전에서 아까도 빅이 났고 잡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이제 이 교환 자체가 굉장히 악수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그냥 젖혀가는 것이 물론 건너 붙여서 두었을 때 당장 끊어지는 형태여서 흙이 곤란해 보이지만, 지금은 가볍게 돌의 자충을 채우지 않고 그냥 젖혀가는 것이 이 모양에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예, 프로들 실전에서 많이 나오고요. 백도 건너 붙여서 흙이 만약에 이때 패를 이렇게 바로 들어가는 것은 전혀 두렵지가 않습니다. 특히 초반전에서는 패감이 마땅치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당장 패감이 한 개도 없기 때문에 흙도 패를 들어가려면 일단은 보류하고 일단 막아서 건너가겠다라는 의도이고요. 백도 수상전에서는 그냥 이어가면 건너가는 순간 수가 몇 수 되지 않으니 백도 그냥 단수를 치는 것이 부분적으로는 정수인데, 문제는 백이 패를 바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일단 보류하고 중앙의 대세점인 일단 꼬부리는 자리를 두어 놓고 백이 받아줄 때 다시 손을 빼면서 차근차근 두다 보면 이 패가 언젠간 시한폭탄처럼, 예를 들어서 그냥 정석대로 두다가 한 요 정도 손까지만 두다가 패감을 만들 수가 있겠죠. 한번 이렇게 젖혀놓고 다시 패를 들어가 버리는 이러한 상황이 되면 백이 아주 곤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백도 결국에는 지켜야 되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부분적으로 따내는 자리가 정수인데, 그러니까 이 정석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수순이 여기까지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잠시 뒤에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보여드릴 텐데, 이제 흙은
날일자를 두고 백이 붙였을 때 일선을 그냥 가볍게 젖혀서 패를 남겨놓고 단수를 칠 때 패를 보류한 채로 대세점을 가면 됩니다. 이제 백도 물론 패감이 많다면 패를 지키지 않고 중앙 쪽으로 지킬 수가 있겠는데, 근데 이제 두다 보면 패감이 생겨요. 그렇다고 뒤늦게 지키자니 발이 너무 느리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따내서 지키는 것이 좋은데, 사실은 흑도 여기서 이제 백을 추후에 지금 당장 지금 바로 이렇게 움직여서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백이 이제 끊어달라라는 주문인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중앙까지 봉쇄를 당해서 백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밀어왔을 때 젖히고 이렇게 젖혀올 때 뭐 이곳을 늘어가지고 타협에 들어가야 되는데, 흑도 결국에는 탈출이 되는 형태고, 만약에 잡으러 가면은 이 형태가 보시면 중앙 쪽의 약점 때문에 끊겨서 돌파가 되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정석의 변화에서 좀 중요하게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은, 배석상 그러니까 우상기 쪽에 흑돌이 지금처럼 놓여 있으면 좀 상변 쪽에 또 귀부터 이어지는 흑의 세력이 상당하거든요. 그러면 백이 반대편에서 좀 온전하게 흑돌을 잡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형태가 뒷맛이 굉장히 찜찜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패를 해소하더라도 바로 또 움직여서 두었을 때 그냥 잡전이 너무 작고, 또 약간 키워서 잡전이 뒷맛이 너무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백으로서는 좀 불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도 다시 한번 조금이라도 이득을 보려면 여기서 좀 더 잘 둬야 되는데요. 흑이 날일자를 두고 붙이고 젖혔을 때 붙이고 막는 것까지는 이 모양에서 외길입니다. 좀 설명이 길었는데요. 여기서 백도 응수타진에 들어가죠. 붙이는 수는 일단 요석을 살려야 돼요. 흑이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석점이 다 한 번에 제압당하기 때문에 흑도 받아야 되는데, 이어서 받는다면 부분적으로 끝내기를 남겼죠. 한 칸 뛰는 수도 있고, 또 백이 변으로 다가갔을 때도 흑도를 압박할 수 있는 뒷맛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냥 두는 거에 비해서는 실리로도 꽤 이득이고요. 좀 일종의 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다음에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 흑도 똑같이 꼬부려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다시 또 이렇게 뒷맛을 없애서 따내게 되고요. 흑이 다시 한 점을 밀어서 끊어달라는 주문입니다. 중앙 쪽을 좀 움직이게 되는데, 요때 이제 좀 활용을 하는 이 뒷수순이 상당히 어려워요. 여기까지는 기본 수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흑이 이제 석점으로 이어지는 이 넉점까지 추후에 어떻게 이 돌을 이용을 해서 이제 바로 이어지는 변화가 좀 어렵습니다. 흑이 이제 중앙 쪽을 민 수는 끊어 달라는 주문이에요. 끊게 되면 일단 빈삼각이 되고, 늘었을 때 자세가 좋습니다. 다음 수로는 중앙 씌우는 자리가 제격이고요. 이렇게 되면 백이 흑을 잡고도 망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백이 이제 두 가지 선택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젖히고 흑이 따라서 젖힐 때 아주 강하게 바로 끊어가는 수법이에요. 그러면 이제 양쪽으로 약점이 남겨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일감으로는 중앙 늘고 싶은데 단수 쳐서 돌파를 허용당하면 백이 곤란합니다. 바둑이 거의 끝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약점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약점을 지키면서 버텨갈 수밖에 없어요. 바깥쪽으로 단수 쳐서 밀어가는 수가 지금 이 모양에서의 최선인데, 흑도 백의 약점을 일단 먼저 좌측을 젖혀놓고 다시 또 약점을 단수 쳐서 백도를 추궁에 들어갔을 때 바꿔치기가 일어나는 아주 기막힌 변화입니다. 끼우고요. 약점을 이제 계속해서 추궁해 가는데, 만약에 있게 되면은 끊겨서 곤란해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두게 되면 결국에는 장문으로 걸립니다. 바로 장문으로 걸려서 백이 잡혀서 안 되죠. 그래서 백도
5점을 이제 버려야 되는데 흙이 끼우고 단수치고 이었을 때 2점을 끊어 잡고요. 흙도 그냥 잡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약점을 끊어가면서 크게 잡아서 타협이 이루어지는 변화입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변화가 이루어졌을 때 상호 5대5로 호각입니다. 다만 흙이 약간 유리한 5대5예요. 50% 넘어가면 흙이 좀 유리한 5대5라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흙이 약간은 두터운 기분 좋은 5대5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흙이 준동했을 때 백이 대응하기가 참 어려운데 사실은 이 이후의 변화까지 완벽하게 전부 다 아는 좀 프로들도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저도 지금 사실 배석이 중요한데 아무것도 놓여있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모양으로 딱 제가 검토를 해본 상황이고요. 뭔가 돌이 하나만 놓여 있어도 전혀 달라질 수 있으니 여러분들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때 제가 2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방금 전에 젖히는 수는 최강수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타협으로 한 칸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전히 이어달라. 이제 서로 백도 끊지 않고 흙도 있게 되면 무거워지기 때문에 일단 젖힘을 허용당하고 또 기분 좋은 중앙 호구자리까지 백이 먼저 선점할 수가 있어서 이 진행은 백이 만족이고요. 흙도 먼저 중앙 쪽으로 뛰어나오는 수가 정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백도 변 쪽으로 이렇게 진출을 하게 되는데 이때도 있게 되면 중앙 호구 자세가 좋아서 백이 만족이고요. 급소인 호구 자리를 역으로 늘어가는 자리를 추천하는데 그러면 이제 백도 당장 끊는 것이 아니라 일단 흙돌 전체를 압박하면서 밭전자로 약간 엷어 보이지만 흙을 연결시켜주고 다시 전체를 공격하는 이러한 수순을 추천하고 있어요. 수순 추천수 몇 수 따라가 보면 늘어놓고 나를자를 두고 다시 이런 식으로 두었을 때 여기까지 이 정도까지만 보여드리는데 좀 어렵잖아요.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을 인공지능은 최선의 수순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과는 상호 5대5로 호각이고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정리해서 조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칸 협공도 어렵지만 사실 이 한 칸 높은 협공에서 나를자를 씌워가는 수 프로들 바둑에서는 종종 보이죠. 이 수를 두었다라는 것은 이 변화에 대한 자신이 있다. 좀 공부량이 많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나를자를 씌웠을 때 나와서 끊고 일어나는 변화가 프로들조차도 어려워서 피하고 있는 변화입니다. 흙도 이제 바람개비형 전투에선 불리하기 때문에 막아서 두는 것이 정수이고요. 젖히고 잇고 외길 수순입니다. 이때도 호구 치는 것은 부침을 당해서 흙이 불만이고요. 단수를 쳐서 최대한 흠집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한 칸을 뛰는 것이 정수인데 흙은 백이 빨리 끊어 달라라는 주문이에요. 그러면 장문을 씌워서 한 점을 희생하면서 또 사석작전으로 이끌어 갔을 때 좀 흙이 두터운 결과를 가져갈 수가 있고요. 여기 한 65%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백도 지금은 힘차게 중앙 쪽을 밀어서 두텁게 외벽을 쌓아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외길 수순이고 인공지능으로 검토를 해보면 이때도 처음에 끊는 수가 떠오르지만 결국은 이 흙이 뻗어가는 수가 너무나 좋은 수여서 점점 진행이 되었을 때 흙의 승률이 올라가요. 귀를 두자니 변으로 진출을 하고 또 변의 진출을 막자니 수상전에서 선수 빅이 나옵니다. 흙이요. 그래서 이 형태에서는 백은 최대한 강하게 변의 진출을 막는 차렷으로 이제 흙을 압박하는 것이 정수인데 흙은 나를자를 두고 백이 귀를 붙여서 두는 것까지 여기까지는 절대 외길이고요. 자, 이때 방금 전에 제가 기본이라고 말씀드렸던 좀 패맛을 남기는 일선의 젖힘을 알려드렸습니다. 네, 백도 건너 붙여야 되는데 흙은 막고요. 다시 단수를 쳐서 요 기본 형태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꼬부렸을 때 이제 이 결과는 흙이 약간 우세하고요.
백도 붙였을 때 이제 받아주면 이 교환 자체로 약간 이득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 진행을 이제 추천을 드렸는데 이렇게 진행이 되었을 때 상호 5대5로 호각이었어요. 한 칸 뛰는 수와 젖혀가는 수 두 가지 모두 가능하고요. 처음에 이렇게 젖히고 끊어가는 변화가 블루스팟으로 떠오르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한 칸 뛰는 수가 더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칸을 추천드립니다. 뭐 이렇게 이으면 호구 자세가 좋다고 하니까요. 뭐 이렇게 느는 수도 두기가 좀 어렵거든요. 자, 그래서 흙도 이제 그냥 뭐 무겁게 두는 것은 쉽게 봉쇄돼서 잘 안 되고요. 자, 이렇게만 두더라도 곤란하고요. 시험을 당해서 안 되고 밀어서 사삭 작전을 하겠다는 이제 그런 의미인데 백도 같이 이렇게 띄어서 나오는 이런 행마를 추천합니다. 자, 그런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알려드려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오늘 강좌는 일단은 여기까지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보여드리는 것까지만 여기까지 이 정도까지는 꼭 기억해 두시고요. 흙이 이제 뒷맛을 이용하는 중앙 쪽 밀어가는 수가 있다라는 거. 백도 그냥 끊는 수보다는 한 칸으로 중앙 띄어서 이제 서서히 압박을 하면서 공격을 통해서 이제 이득을 보시는 것을 추천하고 뭐 강하게 둔다면은 젖히고 끊어서 두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만 좀 약점이 많아서 결국에는 추궁을 당하면서 이제 5점이 뜯기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백이 좀 망했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막상 승률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요 진행도 막상 만만치 않았고 뭐 흙이 이제 밀어서 두었을 때 당장 대응하지 않고 중앙으로 유연하게 한 칸 뛰는 행마도 좋으니까요. 참고해 두셨다가 좀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좌가 좀 내용상으로 많이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아직 설명드리지 않은 부분들이 꽤 있어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렇게 백이 붙이고 일종의 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받아주면 이득인데 이렇게 이어서 받았을 때 또 이야기가 달라져요. 이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백이 똑같이 단수를 치게 되면은요, 흙이 바로 패를 걸어버립니다. 그러면 패를 해소해야 되는데 바로 사석 작전에 걸려들게 되죠. 공배가 하나 채워져 있어서 백이 곤란한 상황이에요. 뭐 이렇게 행마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은 백이 흙을 잡더라도 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혀 다른 변화가 펼쳐지게 되는데 자, 이 붙이는 수로 인해서 먼저 단수를 치기 전에 이득을 보겠다라는 일종의 활용인데 이 붙이고 있는 수로 인해서 또 다른 변화가 생성이 돼요. 그래서 이 변화도 다음 시간에 좀 더 보충해서 강좌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고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